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살얼음판 걷는 기분, 근데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대당이나 상대당 후보가 아니라 자당의 국민의힘 후보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의원님 축하 케이크도 그렇고 좀 당대표로서 좀 당부하거나 좀 그런 사안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누가 보던 안 보던 공개될 자리 이건 아니던 간에 지금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누구도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이재용 변호사 논란됐던 게 7일부터고. 자, 5.18에 대한 입장을 제가 명확하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입장이고 2024년 국민의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도태우 후보도 그 입장을 앞으로 따르겠다는 사과문을 내기까지는 했죠. 그리고 저는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그 문제, 그 발언이 가볍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로부터 질문 나왔던 두 후보에 대해서 보세요. 표정이 굉장히 무겁고 뭔가 불만이 가득 찬 얼굴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일단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찌나 화가 났는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4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 당내 경선을 통해서 지난달 25일에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지역의 후보로 결정이 됐죠. 네. 그리고 지난달 27일에 바로 이 모임을 가진 건데요. 이 모임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진 속에 빨간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박 의원이고요. 네. 그 주변에 지지자들로 이제 알려진 분들이 있는데 식탁에 놓인 케이크에 쓰여 있는 바로 저 문구를 보시면요. 22대 국회의원 4선 박덕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3선이죠. 그리고 22대 총선은 아직 축 당선이라서요. 제일 위에 축 당선 써 있는 거예요?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축 당선, 그러니까 4선을 기정사실화한 건데요. 경선이 끝났을 뿐인데 총선이 끝난 것처럼 또 총선에서 이긴 것처럼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언제나 진심인 금사모 일동이라는 말도 써 있었는데요. 금사모가 왜 금사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박덕흠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뭐 금자가 뭐 금배지예요? 금배지 사랑하는 모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정희 변호사님, 박덕흠 의원 집에 혹시 타임머신이 있어요? 한번 뭐 29일 뒤에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유권자 입장에선 좀 오만하게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우리는 선거 투표도 안 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당선 축하 파티를 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시점은 또 이제 당내 경선에서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이틀 후에 이런 자축 케이크 파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워낙 이 지역구에서 3선을 했고 또 공천을 받으면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지역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고 또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조심하지 않는 태도가 자칫 오만해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단순히 이런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자리에 충북도의 소방본부 소속 A 과장이 이제 참석했다라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충북도 소방본부가 지금 감찰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민주당 충청도당도 성명을 냈습니다. 충북도당에서 선거운동은커녕 후보자 등록도 하기 전에 이미 4선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우쭐거리고 있다. 본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엽기적인 당선 축하 파티부터 즐기는 박 의원의 행동은 투표할 권리를 가진 유권자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성명이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아까 보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국민위에서 정말로 일하고 싶어하는 많은 이들의 길을 꺾는 행위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거 뭐 당연히 이게 칭찬받을 거라고 박덕흠 의원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 지지자분들이라는 사람도 그런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공개됐어요. 당연히 이게 논란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앞으로 2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에요.
지금 당연히 논란될 수밖에 없고 오죽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김현주 평론가님, 박덕흠 의원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일단은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본인이 삼선 중진이잖아요. 그럼 선거도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인데 이와 같이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왜 했을까? 그 가서 모임을 딱 보게 되면은 그리고 거기 놓여진 케이크 같은 거를 봤으면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야 마땅했을 텐데 참 그 여러분들로부터 걱정을 사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본인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제 불찰로 빚어진 일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경선에 승리했다고 해서 이제 후보가 됐다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좀 축하해주는 모임인가 하고 해서 갔다는 것인데 그날 있었던 그 금사모라는 모임은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가 아니고 어떤 단체인지 본인도 알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당선 축하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 그 케이크 아까 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꼭 당선되라는 덕담이 아니라 마치 당선이 된 것처럼 축하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문구를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커팅도 안 하고 간단히 식사하고 나서 일어났고 그 케이크를 결국에는 이제 돌려주었다고는 하나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었던가에 대해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시기일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살얼음판 걷는 후보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앞서 지금 3명까지 쫙 봤어요. 박덕흠 의원까지 3명 봤는데 나머지 1명 더 있는데 그 한 명이 아까 혹시 이름 나왔던 그 인물인가요? 이담 아나운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 해당 후보의 과거 발언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도태우 후보입니다. 대구 중남구 지역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5년 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좀 문제가 되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네. 해당 문제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고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상식이다라면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거 아니냐라면서 네. 논란이 인 겁니다. 이 논란이 일자 도 후보는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었다라면서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저게 잠깐 놔둬보세요. 5.18에 대해서 무엇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건지는 모르겠고 특히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게 상식이에요? 김현주 평론가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상식이에요 지금? 상식이라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겠고요. 이 도태우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공관위에서 확정되었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이 형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비대위에서 그 결과를 추인을 해야만 후보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박은식 비대위원, 김경률, 한지아 비대위원 이런 분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 얘기가 아니다. 중도층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 지시를 어제 내렸고요. 물론 그 와중에는 이미 광주시나 5.18 관련 단체들이 이 일을 제기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모두까지를 포함해서 재검토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공관위에서 회의를 다시 열었다고 합니다. 네.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재검토 요청을 한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성배 변호사님 공천된 인물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한 건 이번이 이제 2번째이긴 해요. 그러면 혹시 공천 취소될 수 있어요? 도태우 후보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공관위원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발언에 문제가 있다, 공천 취소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라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공천 취소가 이루어진다면 김현아, 박일호 전 예비 후보에 이어 3번째가 되는데 다만 반론을 제기한 측에서는
후보가 되기 전에 발언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공천 취소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5.18 민주화운동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명예훼손 법리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하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일체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면 신문,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한 그 발언 유포를 두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일 수 있고 이 발언이 2019년에 나왔지만 불과 2년 후에 이 법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충분히 국민의힘이 고민하고 숙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총선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흔히 하는 말 있죠. 새치혀를 조심하라 했어요. 설화. 그런데 그 말인즉슨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웃기만 하고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근거 없는 말 하지 말고 대신 말은 하세요. 공약. 국민을 위한 공약. 그런 공약을 밝히고 비전을 밝히는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하되 정말 허무맹랑한 말 그리고 자극하는 말, 혐오스러운 말 이런 말들은 정말 입을 닫는 게 여야 모두에게 상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